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을 나눴잖아요. 조금 전 그 상황은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요. 아주 비정한 남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 5월 9일 인천시 강화군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한 60대 남성,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집에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합니다. 아이고. 당연히 구호 조치를 해야 됨이 마땅한데 이 남성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식도 없는 아내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이 모습을 찍어서 의붓딸에게 그냥 문자로 보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아내를 방치해둔 채 그대로 외출해버렸는데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어머나? 당시 이 남성의 아내는 심지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지금 듣고도요. 여러분 귀를 의심하시죠. 조금 전에 그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자기 일처럼 차를 멈추고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이 남편이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남도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왜 그러시냐 묻고 119 불러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자신의 아내가 저런 상태로 있는데 그냥 사진만 보고 나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 인간이에요 진짜? 바로 이 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혐의를 밝히는데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남성의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친딸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을 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전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엄마가 술 먹고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또 가정폭력으로 덮어 씌우면 문제가 생기니까 난 그냥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이미 엄마와 가정폭력으로 엮인 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남성도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네. 이전에도 본인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그런 일로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냥 알리기만 하고 나갔다는 건데 실제로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범죄예요. 허허. 그런데 이 아내가 피해자이면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걸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적으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번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해서 아니 그런다고 지금 저렇게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일 것 같은 저 상황에서 지금 그것도 엎드려진 상황인데 말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상황에서 그냥 의붓딸에게만 저 상황을 사진 찍어 보내고 나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나가면서 의붓딸에게 저 사진 보냈으면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고 누구 한 줄 아세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래서 바로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엄마가 이렇게 술 먹고 쓰러져 있고 내가 건드리면은 뭐 또 가정폭력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그냥 건드리지 않고 손대지 않고 나가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한동안 안 되셨거든요. 저희 집에 엄마가 쓰러졌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엄마 상태를 확인해 달라라고 112에 신고를 했고 저희가 다음날 현장에 가보니 집안 곳곳에 너무 혈흔이 많고 엄마 핸드폰을 통해서 엄마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가 그동안에 되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아직은 의식은 돌아오시지는 않고 계시고 그냥 지속 식물 상태로 계세요. 듣고도 놀랍습니다. 신고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그 남편이란 작자는요. 저 상황에서 의붓딸에게 저 사진을 보내기만 했지 나가면서 구호 조치는커녕 신고조차 하지 않고 저 집에서 나갔어요.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112에 신고한 그 피해자분의 따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 소방관분들 오셨을까 현장 가셨을까요? 가봤더니 최진봉 교수님 집안 곳곳에 혈흔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선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요.
화장실이잖아요. 저 현장이. 화장실이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계시잖아요. 네. 본인이 만약에 실수로는 아니면 몸이 아파서 넘어졌다면 다른 곳에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하.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흔이 거실, 방,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혈흔이 묻어 있어요. 네. 그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출혈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혼자 뭔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지금 현재 추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피해자 자녀의 주장에 따르면 주치의 소견으로 현재 치료를 하시는 주치의 소견으로 보면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 후두부 그리고 콧 등에 열상과 좌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곳곳에 타박상이 확인되는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고 또 출혈량과 내부종의 정도를 고려하면 내원 당시 이전에 이미 두부에 외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하.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져 계시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근데 희한하게 뒷머리에 타박상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이 타박상이 한 번이 아니고 예전에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흔적이 보여서 왜 앞으로 넘어져 계시는데 뒤에 타박상이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때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세요. 이수정 교수님 이제 범죄 현장도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소견을 보면 전문적인 그 단어 용어들이 나와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수정 교수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후두부와 콧등의 열상, 좌상 등 몸 곳곳에 타박상이 확인되고 출혈량과 뇌 부종의 정도를 고려하면 당시에 이전에 이미 두부 외상,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 나오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보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머리를 맞아서 이제 아마 뭐 그 조그맣게 이제 뇌출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장이 돼서 결국은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거 아닌가, 의식을 잃는 지경에 빠지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아하. 이제 추정을 하게 만드는 연유는 지금 가정폭력으로 신고 3번 되어 있었죠. 네. 그리고는 지금 이 여성의 지인분들에게 남편이 계속 때린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는 집안 곳곳에 혈흔이 이제 지금 뭐 가구도 부서지고 어머 세상이 부러졌네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네요. 저걸 과연 혼자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목욕탕 앞에 쓰러지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원천적으로. 어머나. 더군다나 지금 뇌사 상태입니다.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량의 미세 출혈이 결국은 뇌사 상태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죄명이 뭐냐 도대체 아하. 하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넓게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만에 하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망하시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지금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네.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따님한테 보냈잖아요. 네.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발뺌하려고 지금 사진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를 예상을 이미 했던 그 사진의 증거가 차후에는 만약에 뭐 생명을 잃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뭐 이제 나중에 변호사님이 더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네. 부작위 살인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사건은 그냥 지금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뭔가 몸에 이상이 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다고 이제 쓰러지는데 보세요. 앞서 집안의 가구로 보이는 집기들이 보세요. 저렇게 심하게 그 가구의 다리가 부러졌을 정도로 어떻게 그거를 훼손하고 욕실에 넘어집니까? 엎드려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집안의 상황이 정리정돈된 느낌이 아니라 뭔가 미루어 짐작컨대 허준 변호사님 뭔가 심한 몸싸움 내지는 뭔가 다툼 현장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물론 현장은 그걸 말해주고 있지만 그 몸싸움을 한 상대방이 이 남편인지 아닌지 지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경찰에서 이 남성을 유기죄 혐의로 최종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송치를 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유기치상 혐의라고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치게 한 뒤에 버려놓고 방치했다고 봐서 이 유기행위 자체가 상해를 가져와서 이 다치게 만들었을 때 네. 그럴 때 유기치상죄가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해자 발견 당시 시점에
머리 부상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피해자 상처의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 상처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유기 행위 자체가 치상, 그러니까 다치는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연결고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처음에 이 경찰이 유기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지금 머리 부상과 관련해서 의학적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검찰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2달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이 유기 치상에서 가장 확실하게 유기한 것은 맞잖아요. 이 남편이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유기 혐의로 일단 변경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했지만 지금 반려된 상황이고요. 아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도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게 최소한 뭐 보호 의무, 요구조자의 어떤 요보호자의 어떤 의무가 있는 존재는 부증인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행행위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지 않아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살인이라는 사망은 어떤 아닙니다. 의식이 없고 네, 의식이 식물관 없는 상태네네. 상황인데 실제로 이 사람을 때린 것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선행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지금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가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거 어느 정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딸에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만약에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입증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 피해자분 지금 아내분은 의식이 없어요.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로 지금 계신다는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피해자분의 아까 따님 뭐 인터뷰했습니다만 지금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자녀들은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아내가 의식 없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면 사망의 예견 가능성이 있는 바 111이나 119에 구조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해서 그 결과 생명이 위독해졌다는 거고요. 또 덧붙여서 아내를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결과에 동등한 잣대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아까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과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3차례나 경찰에 형사 입건이 됐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의 기록이 남아 있겠죠. 네. 이 부분 역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피해자의 따님이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면 그 긴박한 순간, 위급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구조가 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어떤 혐의, 어떤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지 한번 뉴스파이터 차분하면서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